은행 창구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에이 할머니, 이꼴로 와서 돈 찾으려는 거예요? 잔액이 고작 몇만 원인데 뭘 하겠다고요? 직원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대기실 고객들까지 손가락질하며 초라한 차림의 72세 할머니를 비웃었습니다. 냄새나 죽겠네. 청소나 하시지 왜 은행까지 오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그 순간 역사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할머니가 내민 낡은 서류 한 장. 순간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자산 총액 1,000억 원. 내 돈 10억 당장 인출해 주시오. 굽은 허리를 펴고 단호하게 뱉은 그 한마디에 은행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다시피 했고 방금 전까지 킥킥대던 고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모욕당하던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청소부로 불리던 이 여인이 1,000억 자산가로 변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야기의 감동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군에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휑하니 빈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 72세 박정희 할머니가 플라스틱 양동이 옆에서 물걸레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어도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 타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이 말입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려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견뎠습니다. 이 일이라도 해야 손주 지환이의 유학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었거든요. 내가 늙었어도 아직 일할 수 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지환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20살 지환이는 정희가 애지중지 키운 손주였습니다. 지환이의 아버지는 정희의 외아들이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환이가 겨우 5살 때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때부터 정희와 남편이 지환이를 키웠습니다. 지환이는 별 볼 일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줄 형편도 안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다닐 때 지환이는 혼자서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너무나 잘하는 착한 손주였죠. 오전 6시가 넘어서자 첫 전차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정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출근 시간이 본격화되자 화장실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한쪽 구석에서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간혹 시선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어요. 어휴, 청소 냄새 완전 역겹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친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지하철역이 왜 이래?
관리 좀 제대로 하지. 맞아. 저런 할머니들은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의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쌍하고 눈살 찌푸려져. 그 말들이 정희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지만 정희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말들에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지환이가 이번에 명문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지환이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다른 기회를 기다릴게요. 지환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역 대합실 한쪽 구석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와 흰밥,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끼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낡은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에 저장된 손주 지환이의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 20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지환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사진 속 지환이의 밝은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지환이만 잘 되면 돼. 할머니는 괜찮아. 지환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남편도 지환이를 대견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다시 걸레를 들고 계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닦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지나쳤습니다. 구두 굽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지만 정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아줌마는 정희 앞을 지나가면서 에휴, 불쌍해라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동정의 말이었지만 정희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어요. 불쌍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하십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계단을 오르면서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여성은 이미 계단 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되었어요. 저녁 6시, 드디어 정희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오늘 번 돈을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이 아픈 것을 참아가며 번 돈은 고작 5만 원이었지만 그 돈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지환이의 유학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정희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지환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환이는 이미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마쳐 놓았어요. 거실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화장실까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집에 오기 전에 지환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놓은 것이었죠. 지환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지환이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이미 몇 년째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정희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지환이는 새벽 5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학원 보조교사 일까지 하루에 3개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는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까지 척척 해내고 있었어요. 지환이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환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안 가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까요? 장학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환이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이런 착한 손주를 두고 어떻게 꿈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환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류 접수부터 해.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환이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한 푼씩 모아온 돈이었지만 유학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은행에 갔습니다. 두리은행 강남 지점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 명품 옷을 차려입은 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희의 낡은 옷차림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작아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환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시선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 정희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희를 보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희가 손주 유학비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은 정희의 통장을 받아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화면을 보는 직원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유학비는 커녕 비행기 표도 못 산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시간 없다며 불평했고 옆 대기석에 앉은 여성은 요즘 노인분들이 현실 파악을 못한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들이 정희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어요.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직원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서류를 정희에게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ATM 기계나 사용법을 배우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환이를 생각하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직원은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은행을 나서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지환이가 또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를 마치고 와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환이의 뒷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환이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은행에 다녀온 결과를 물어봤을 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서류 검토 중이라고 말했어요. 지환이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환이의 간절한 마음과 효성을 생각하니 더욱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환이의 유학 출국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은행들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신사은행 강남지점을 찾았습니다. 신사은행의 대기실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 소파, 은은한 조명이 품격을 자아냈어요. 정희는 그 사이에서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정희의 낡은 옷차림이 유독 도드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정희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유학비 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컴퓨터를 대충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무슨 유학비세요? 그 말에 옆에서 대기하던 중년 여성이 킥킥 웃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정희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으로 정희를 대했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점점 더 무시하는 투로 변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업무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집에서 쉬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찼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희는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를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저 조용히 은행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어요. 거리로 나와서도 그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우연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 예약까지 잡았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여직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정희의 사정을 듣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낭비당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의 나이와 경제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상담실 밖으로 나가는 정희를 보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들이 정희의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어요. 며칠 후 정희는 국대은행도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창구 직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정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손을 흔들며 거부했습니다. 마치 쫓아내려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정희를 쳐다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찾고 젊은 여성 고객은 친구에게 속삭이며 정희를 손가락질했어요. 정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가장 심한 모욕은 국대은행에서 당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정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또 왔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다른 은행에서 연락받았는데 할머니가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수상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정희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대출을 시도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전시된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피하려고 자리를 옮겼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정희를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은행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고객도 맞장구 치며 현실 파악을 못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창구 직원은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쓰레기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고 어떤 이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은행 밖으로 나와서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조차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담벼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 돈을 구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를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 이야기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해도 지환이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정희는 새로운 희망을 찾기로 했습니다. 설령 온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 해도 지환이만큼은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동안 당한 모욕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지환이는 책상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니 정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착한 손주에게 어떻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야 할까 고민되었어요. 지환이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당한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지환이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희망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환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지환이에게 거짓 희망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유학비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말했습니다. 지환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지환이의 담담한 대답이 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손주가 더욱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지환이가 잠든 후 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모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비웃는 목소리,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켜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도시 개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지환이의 꿈을 꺾어야 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바로 그 순간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라 누가 전화를 할까 의아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또 다른 모욕적인 전화일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청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신도시 개발구역 토지 주인 박정희 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토지주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는 땅이 없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담당자는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30년 전에 구입한 외곽 지역 토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듣자 정희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을 때 받은 보상금으로 샀던 그 땅 말이에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니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환이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생계를 위해 위험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매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크레인에서 떨어진 자재가 남편의 다리를 덮쳤던 것입니다. 남편은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더 이상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당시 건설소장은 남편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법적 보상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주면서 특별한 조언을 해줬어요. 건설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외곽에 있는 특정 땅을 꼭 사라는 것이었어요. 확실한 정보를 들었는데 그 지역이 나중에 반드시 크게 개발될 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믿고 보상금 전체를 그 땅에 투자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소장의 확신에 찬말을 믿었던 것이죠. 그 땅을 사고 나서도 가족은 한동안 궁핍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다리를 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고 정희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희는 그 땅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고
혼자서 지환이를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그 땅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서류들도 오래된 상자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의 땅이 개발구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상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지역이 완전히 변모했고 정의의 땅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소유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엄청난 보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정의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춰든 것입니다. 정희는 서둘러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토지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쳐받은 보상금으로 산 그 땅이 이제 지환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남편의 아픈 상처가 결국 손주의 꿈을 이뤄주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흥분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제 받은 전화가 꿈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토지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각종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지환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지환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도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지환이를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해진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두리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구걸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토지 소유주로서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가슴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은행에 도착한 정희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꼭 안고 차례를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 발걸음에 힘이 있었어요. 창구 직원은 지난번과 같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정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또 왔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가 달랐어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담보가 있어서 왔어요. 토지 서류입니다. 정의가 자신 있게 서류를 내밀자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코웃음을 쳤어요. 서류가 너무 낡아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짜 서류를 보는 것 같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이런 낡은 서류로 뭘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었고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정의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 속이는 사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직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오래된 서류로는 어떤 금융 업무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정희가 그 땅의 진짜 소유주인지도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직원은 정의를 향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며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정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불법이라니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정의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할머니들이 문제라며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다른 고객도 맞장구 치며 갑자기 땅 소유주라고 하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정의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찼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무서웠어요. 창구 직원은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경찰서에 신고당한다니 자신이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 같았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피하려고 자리를 옮겼고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서둘러 서류를 챙겨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기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받은 전화가 정말 사기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서류들이 정말 가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다시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기꾼 같아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환이를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났어요. 비록 은행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지환이가 학교에 간 사이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모욕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정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희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당한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 내린 정희는 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몇 번 와보지도 않은 곳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청 로비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양복 입은 공무원들, 서류를 든 시민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개발 담당 부서를 물어보니 3층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사무실을 찾다 보니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 사무실은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소리, 전화벨 소리, 프린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로 다가가서 어제 전화를 준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접수 직원은 정희의 말을 듣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정희는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도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얼마 후 중년의 남성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김 과장은 정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개발 계획서와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연락드린 건 잘 받으셨죠? 김 과장의 친절한 목소리에 정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제 서류를 믿지 않더라고요. 사기라고 하면서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 금융기관들이 조심스러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서류의 경우 더욱 의심스러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토지는 분명히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정희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지적도 상에 정희의 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시다시피 어르신 토지는 상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거예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황무지 같던 땅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과장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정희의 토지는 개발구역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노른자 땅이라고 했어요. 주변으로는 지하철역, 대형마트,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더 준비하면 보상금 산정이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토지 감정 평가를 거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 보상 금액을 들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지환이의 유학비는 물론이고 남은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확한 금액은 며칠 후에 나오지만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김 과장은 또한 정희에게 공식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은행에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김 과장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정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손에는 시청에서 발급받은 공식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더 이상 은행 직원들의 무시나 사람들의 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다친 것이 어떻게 이런 축복으로 바뀔 줄 몰랐어요. 당시에는 절망적이었는데 결국 가족을 구원해줄 선물이 된 것입니다.
정희는 가방 속 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청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당한 토지 소유주로서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환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환아, 할머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것,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지환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환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환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소장님 말을 믿고 그 땅을 산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 같았는데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결국 손주의 꿈을 이뤄주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시청에서 받은 공식 증명서와 함께 다시 은행에 갈 참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이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품격 있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작은 핸드백도 들었습니다. 지환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학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늦게 잠들었거든요.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서며 지환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둘이 은행에 도착한 정희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달랐어요. 당당하게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시청 공식 증명서가 단단히 들려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정희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 발걸음에 확신이 넘쳤어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지난번과 같은 여직원이었어요. 정희를 보자마자 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몇 번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투가 가득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시청 공식 증명서를 꺼내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시에 토지 관련 서류들도
함께 내밀었어요.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또 이런 걸 가져오셨네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시청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증명서를 보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상급자를 부르기 위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지점장이 직접 나왔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은 정희를 정중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정말로 신도시 개발구역 토지 소유주가 맞으시네요. 지점장의 정중한 사과를 들은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의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의는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 없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제 계좌에서 10억만 당장 인출하고 싶습니다. 손주 유학비로 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창구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이미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총 자산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할머니가 1,000억대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지난번 정의를 비웃던 중년 여성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의를 손가락질했던 남성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허리를 굽혀 깊이 사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무례한 태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업무 처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VIP 고객 전용 창구로 안내받았고 지점장이 직접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10억 원 인출도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인사할 정도였어요. 대기실을 나서는 정의를 보며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부끄러워서 시선을 피했어요. 정의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은행을 나선 정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모욕이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지환이가 이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오후 각종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청소 일을 하던 할머니가
천억대 자산가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정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조용히 지환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지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은행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환이는 그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저희 돈이에요?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어. 지환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도 함께 울었어요. 길고 긴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결국 가장 큰 선물이 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청소 할머니 알고 보니 천억 자산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정희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이미 소문은 널리 퍼진 상태였습니다. 정희가 일하던 지하철역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억 자산가가 청소했던 그 화장실을 구경하려고 했어요. 영무원들은 질서 유지에 애를 먹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어요. 두리은행 강남 지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희를 무시했던 창구 직원은 상당한 문책을 받았어요. VIP 고객을 모욕한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지점장은 정희에게 정중한 사과문을 보냈지만 정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환이의 유학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희는 지환이와 함께 유학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는 지환이의 성적과 정희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을 들은 지환이는 꿈만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지환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국 전날 정희는 지환이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묘지를 정리했습니다. 지환이는 아버지 앞에서 유학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유학 가게 됐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해주셨어요. 정희는 남편의 묘비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희는 지환이와 함께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지환이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짐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환이가 정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손주와 헤어지는 것은 아팠지만 지환이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지환아, 건강하게 공부하고 와.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환이가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다친 아픔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지환이가 떠난 후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지하철역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아침을 보냈어요. 정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 깨끗한 주방, 편안한 침실이 있는 새 집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느 날 정희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변호사를 찾아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희의 말을 들은 변호사는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의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인터뷰를 받기로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나 숨겨둔 이야기가 있지요. 정희가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몇 개월 후 지환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는 매일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지환이 소식을 전하고 하루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정희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에 나온 그분이시죠? 장학재단 만드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신의 손자도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일했던 지하철역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욕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가 평생의 서름과 치유 끝에 찾아온 진짜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들 사연이었습니다.